근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강의에서는 잘 못 들어보는 내용들이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자세히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등기의 기본 틀이 뭔가 이것만 잘 이해하고 가시면 까다로운 등기법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등기법이라는 건 개념을 잘 어떻게 그 원리를 이해하고 나야 이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원리를 잘못 이해하고 나면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틀린 지문이 다음 중 틀린 거 가압류 등을 신청했다. 이 답을 찾아낼 때 그게 왜 틀린지 모르는 거야. 절차 개시 4가지 요건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 이걸 위반했기 때문에 등기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것은 등기법 나름의 원리를 이해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간단한 거지만. 그래서 이제 가장 전형적인 걸 가지고 이제 한번 등기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봅니다. 자, 부동산에서 쉽게 여기서 아파트가 하나 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일 흔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매매를 했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아까 법률행위잖아. 법률행위. 법률행위란 물권 변동 있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등기된다고 했죠? 등기하려면 절차의 개시가 아까 몇 가지 있다고 했어요? 4가지. 가장 일반적인 게 뭐라? 신청해야 돼, 신청.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매수인이지만 이런 사람을 등기법상 뭐라고 표현한다고? 등기 권리자. 매도인 같은 사람 뭐라고 한다고? 등기 의무자. 이런 표현을 꼭 쓰는 거예요. 등기법상은 항상 용어가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이런 개념을 꼭 쓴단 말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매수인이 권리자, 매도인은 의무자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놓으세요. 권리자는 매수인만 있는 건 아니고 뭐 근저당권 설정할 땐 근저당권자, 권리자, 설정자, 의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전형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려고 하면 당사자가 등기 절차 개 중에서 어떻게 한다? 신청을 해야 돼. 그러면 신청을 하면 어디 가야 돼? 등기소에 가야지. 등기소에 가서 등기해 주세요라고 지금 뭐 한다? 이렇게 신청을 한다. 신청을 한다. 이런 경우 권리자, 의무자 함께 신청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공동신청. 이런 경우는 공동신청.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등기소에는 등기관은 어떻게 받아야지. 신청을 거부하진 않아요. 등기 신청은 무조건 받아줍니다. 신청할 때는 요 등기소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구두로 못해요. 구두가 뭐예요? 말로.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A, B가 거래했는데 B가 산 사람이 KBS 아나운서야.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등기소에 가서 제가 몇 월 며칠 날 요 사람과 가격 조건을 협의해서 매매 계약을 했고 몇 월 며칠 날 잔금을 다 주고 필요한 서류를 다 받아왔습니다. 오늘 꼭 등기해야 됩니다. 저녁 뉴스가 있어서 그 뉴스 시간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몇 시까지 등기해 주세요. 하루 종일 떠들었어요. 등기관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줍니다. 구두 신청은 받아주지라네. 아무리 달변가라도 안 해줘요. 근데 B가 누구냐? 벙어리야, 벙어리. 말 한마디도 못해. 근데 가가지고 여기다 신청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여기다 필요한 서류 딱 첨부해가지고 첨부 서류, 첨부 정보를 넣어가지고 집어 던지고 왔어.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받아줍니다. 등기는 이렇게 구두를 못하고 반드시 일정한 양식에 따라 신청 정보, 첨부 정보란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서류 낼 때 신청서 정보화됐을 때 전자신청에서 정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신청 정보 내지 첨부 정보를 내면 등기관은 이걸 받아준다. 그래서 전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되고 절차가 지금은 전자신청제도 즉 인터넷을 통한 신청도 받아주기 때문에 그때는 그 전자신청이라고 그래요. 혹은 요 절차 일부가 단축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신청을 하면 뭐가 되냐면 이 접수를 해야 돼. 접수. 그래서 아까 여러분 접수에서 뭐가 나왔어? 거기 접수 몇 월 며칠하고 뭐가 들어가서 접수 번호가 들어갔지. 즉 권리 등기할 때는 항상 갑구나 을구에 가면 접수 번호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요거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 즉 컴퓨터에 저장이 되면 그때 접수한 거로 보는 거예요. 그때 접수 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접수했으면 그냥 이걸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등기관은 이게 제대로 된 건지를 심사해 봐야 돼요. 즉 등기는 접수를 거절하진 않아요. 무조건 접수는 받아.
받아서 이게 조건에 맞는지 따져보고서 등기해주고 않고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수한 다음에 심사를 한다. 이것을 이제 실제 실무상은 이제 조사한다. 조사. 심사하는 걸 조사한다고 그래. 우리는 심사한다. 근데 심사할 때 이 원칙은 뭐냐? 심사할 때 원칙은 형식적 심사주의. 요 개념을 이해해. 등기법에서는 심사를 어떻게 한다? 형식적 심사. 이 얘기는 실체 관계를 따져보지 않고 뭐만 가지고? 서류만 가지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만 따져. 절차상. 그러니까 얘들이 실체 관계에서 진짜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이건 따져보질 않아. 그러니까 서로 짜고선 이거 가장매매 서로 짜고 해도 등기관은 서류만 넘어왔으면 등기해주게 돼 있어요. 왜? 이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등기관 당사 불러다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당사 낸 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요것만 넣고 딱 하자만 없으면 등기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 특징이 실질적 심사 아니고 뭐라고? 형식적 심사만 하고 끝낸다. 그래도 등기관 아무 잘못이 없어. 원래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 심사해봤더니 만약에 요건이 불비됐다. 하자가 있어. 하자. 흠결이 생겼어. 요건에 흠결이 있어요. 하자. 흠결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봐서 자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즉 심사에서 하자가 생겼다면 즉 서류가 인감증명이 빠져 있거나 또는 뭐 서류상 쓰는 몇 가지 칸이 비어 있거나 즉 필요적 정보를 빠뜨렸거나 이런 거 있으면 하자가 있으면 못 하잖아. 하자가 있다면 등기를 못 하니까 이때는 이거 좀 보완 좀 하세요라고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어. 등기관이 이거 서류가 빠졌으니까 이거 좀 보완 좀 해라고 보정명령을 내려. 보정명령을 내리고 안 내리고는 등기관 마음이에요. 등기관 재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정명령을 따르면 또 등기해주지만 보정도 안 돼. 보정명령을 따르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된다? 등기를 각하합니다. 각하는 등기 안 해주는 걸 뭐라고 한다? 각하라고 그래. 각하. 청와대에 계신 분을 얘기 부르는 게 아니고 각하하는 게 뭐라고? 등기를 거절하는 걸 각하라고 그래. 각하할 때 반드시 이유를 달아야 돼. 즉 해줄 때는 문제인데 안 해줄 때는 왜 안 해주는지 이유를 달아야 돼. 그냥 당신이 싫어서 이런 말 쓰면 큰일 나. 법에 열거에 있어. 11가지.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등기법, 여기서 법은 등기법입니다. 등기법 29조에 가면 11가지 사유가 열거돼 있어. 요거 해당될 때만 각하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 해당 안 되면 각하 못해. 무조건 해줘야 돼. 열거. 제한적으로 열거한다는 거예요. 요거. 각하 사유. 사유가 딱 제한돼 있어. 사유. 11가지로. 각하 결정 사유는 29조에 몇 호 위반 이렇게 해줘야 돼. 그거 잘하면 각하 못해. 자, 아시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하자가 없었다. 흠결이 있느냐? 완벽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이 심사 단계를 거친 거니까 이상이 없으니까 원래는 수리해 주는 거예요. 수리. 이제 다 하자가 없구나. 또 여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한다? 수리해 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상해. 검토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요게 이제 등기 실행 절차로 넘어가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등기 실행. 등기 실행한다는 것은 등기부에 내용을 써주고 이걸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날인한다. 이걸 교합.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폼 양식에 의한 신청이나 전자신청의 경우는 접수하면서 이미 기록이 돼 있어. 거기에 입력을 다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지금 현재는. 근데 서류 써다 내면 등기관 이렇게 해줘야 입력 지들이 해야 돼. 또. 지금 서류 갖다 내도 저들이 하고 이 폼 양식 입력하고 그걸 또 서류 출력해서 갖다 내는 거. 이건 우리가 방문 신청이라고 그래. 방문. 직접 등기 찾아간다. 근데 인터넷으로 로그인해가지고 들어가는 건 전자신청이라고 그래. 전자신청도 허용됩니다. 그러면 등기 실행했으면 등기가 끝났다. 그러면 끝났다는 증표를 꼭 줘야 돼. 등기에서는. 이게 등기가 끝났다는 증표가 과거에는 등기 필증을 줬어. 등기 필증을. 근데 지금은 등기 필증 제도가 없어졌어. 전부 다 등기필 정보로 바뀌었어. 그래서 요게 등기필 정보. 현재는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 주거나 등기가 끝났다는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준다. 완료 통지. 근데 요게 과거에 요게 뭐냐? 등기 필증이었어. 과거에는 요게 등기 필증. 즉 집문서 땅문서 과거.
그러니까 옛날에 등기 필증 받았던 사람 이걸 또 내야 되는 거야. 신청을 하면. 즉 매도인이 한 20년 전에 이걸 샀어. 20년 전에 등기 필증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팔아먹으려면 이 사람 뭐가 있어야 돼? 등기 필증이 있어야 돼. 의무자니까. 집무서 내놔야 이걸 등기해 준단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아까 누가 중요하다고? 의무자. 이 사람 인감증명이나 등기 필증 뭐 다 놔야 되는 거 이거. 권리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등기관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지금은 등기 끝나면 이제 새로운 등기 필증이라는 거 안 만들고 뭘 준다? 등기필 정보. 이거는 모든 등기 경우에 만들어주는 건 아니야. 권리가 이렇게 변동되는 경우 이런 경우만 생기는 거예요. 즉 등기필 정보를 만드는 경우도 나중에 다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등기 완료 통지는 항상 해야 돼. 등기를 신청했는데 항상 등기 끝났다는 표시는 꼭 해줘. 물건 사면 우리가 뭘 받아요? 영수증 받지. 등기 끝나면 등기가 끝났다는 표시 해줘야 돼. 이게 뭐다? 등기 완료 통지. 그러면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돼서 얘가 소유자가 됐으면 새로운 권리가 생겼으니까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받음과 동시에 등기가 끝났다는 완료 통지도 같이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를 받아야 돼 얘는. 근데 만약 건물 증축했어. 그럼 권리 변동은 안 생겼지. 그럼 새로운 권리증을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새로운 등기필 정보 안 만들고 등기가 끝났다는 등기 완료 통지만 해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항상 등기수에 대한 관계는 매듭이 명확해야 돼. 언제 신청했다 그러면 등기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아무 말도 없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등기 끝나면 끝났다는 표시를 반드시 해줘. 이게 뭐다? 등기 완료 통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등기 완료 통지하고 나서 다음 절차가 뭐냐? 다음 절차가 각종 통지 절차가 있어요. 또 여기. 여기 각종 통지라는 게 뭐냐면 등기라는 것은 자 등기소에 한다 했지. 등기소. 근데 등기소에 가면 여기 등기부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원적 공시 방법이 지적 소관청에 가면 뭐가 있다고 했어? 소관청에 가면 뭐가 있다고 했어요? 대장이 있다고 했잖아. 대장. 그럼 권리 관계 중에서 요 등기부와 대장이 일치해야 되는 건데 소유자가 바뀌었어. 그러면 여기서 소유자가 이미 바뀌면 대장상 소유자 이렇게 있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넘어가 버렸어. 그러면 등기부에서는 소유자는 바뀌었지만 대장상 소유자는 아직 안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등기 끝나면 요로 지체 없이 요것도 처음에 올해 지체 없이 1개월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일주일이나 이런 게 아니고 지체 없이 대장 소관청에 등기 완료 통지 등기 끝났다고 알려줘라. 완료 통지를 해서 어떻게 한다? 소유자를 이렇게 변경 등하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등기와 관련된 거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항상 뭐가 따라오냐? 세금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부상 소유자만 바뀌어가지고는 대장과 등기 문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세무관세에 가면 세무서죠. 여기선 세금을 부과할 근거 자료가 파악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확인하려고 여기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 들어가면 여기도 지체 없이 여기도 통지해줘요. 통지. 소유권 같은 경우 통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로 하면은 이걸로 자동으로 정보가 넘어가 버려 세무서에서. 그러니까 항상 물권 변동 관련해서는 등기소와 여기 시청, 구청, 대장 소관청, 그다음에 세무관서가 유기적으로 연동이 돼 있다는 걸 이해해야 돼. 등 끝나면 다음에 이런 절차가 또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도 지체 없이 여기도 지체 없이 통지해줘요. 소유권에 관련된 건 다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야. 근데 저당권 같은 거 통지할 필요가 없지. 왜? 대장에 저당권 등록이 안 되니까. 여기 소유자밖에 없잖아. 소유자 바뀌었을 때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등기관이 등기 신청했는데 보니까 등기관이 잘못했어. 등기 안 해줘. 그럼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따질 때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 이의 신청. 그러면 등기관은 항상 잘하는 게 아니라 잘못할 때일 수. 여기서 안 해준 게 잘못됐다고 따지는 걸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소극적 부당이라고 해. 안 해준 걸 소극적 부당. 그러면 등기관은 이렇게 잘못할 수도 있다. 근데 등기 해준 것도 잘못될 때가 있어요. 해준 것도 잘못됐어. 왜? 해주는 거 왜 잘못될까? 해주는 게 왜 잘못될 것 같아?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권 등기해 주세요라고 신청했더니 등기관이 임차권을 등기해 놨어. 그럼 원하는 대로 해준 거야 안 해준 거야? 등기 실행한 게 잘못됐잖아요. 그지? 등기 해준 것도 잘못할 수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은 전세권 등기하라고 신청했더니 등기관이 뭐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나 그게 그거점에서 임차권 등기해 놨어. 그럼 물권과 채권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니까 신청한 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면 요 실행 처분도 잘못될 수가 있지. 요것도 잘못될 수 있어요. 요것도 잘못되는 걸 우리가 실행 처분이 잘못되는 걸 우리가 적극적 부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적극적 부당.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소극적 부당이나 적극적 부당은 전부 다 등기관이 결정 처분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잘못된 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어? 이의신청. 이의신청에 이거로다 이제 구제 받는 거야. 이의신청. 이게 맨 끝에 나온 거야. 올해도 여기 또 나왔어. 최근에 작년에 꼭 저 나올 것 같아. 또 한 번 얘기했더니 올해도 나왔죠. 뒤에 한번 기출 문제 보세요. 여러분 뒤에 아마 붙어 있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 379페이지 잠깐 보세요. 아, 요번에 학교 가신 분이 연세가 66세 되신 분이 있는데 저하고 자주 찾아와서 술을 너무 많이 사주는 바람에 제가 아주 어제 오늘 강의가 대전에 있다 했는데도 계속 늦게까지 술을 사줘서 아니 앞으로 뭘 하자고 자꾸 얘기하셔서 부동산 또 회장님 하시고 막 그러니까 아 제가 속이 좀 불편해. 잠깐만 이거 저기 이 379페이지에 보면 24번 문제 보세요. 거기 보면 부동산 등기법령상 등기관 처음으로 한 이의 절차 이렇게 나왔지? 요걸 물어본 거예요. 이 신청 지금. 이거. 이따 오늘 이제 여기에 대비해서 절차와 비교해 가지고 제가 기출 문제 하나하나 다 어디에 들어가나 다 설명해 드릴게요. 보면 이 절차 틀만 알면 원리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쭉 설명 드릴 건데 잠시 중간에 제가 잠깐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화장실 좀 갔다.